지금 중국 전역이 한 여행 작가의 한국 여행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여행 작가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달랐다며 한국 여행에서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데요. 이 작가가 경험한 한국의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중국의 방송과 SNS 등에 퍼지며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대체 한국의 어떤 내용을 폭로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어스 패닉이라고 해요. 중국 여행 작가로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지만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조금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말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 여행에 대한 편견이 생겨 한국에 관한 글은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며 차별받는다는 중국인의 이야기, 한국에 교환학생을 신청하여 다녀왔지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후 한국에 관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출발 전 저는 여러 여행 블로그와 뉴스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준비했어요. 어떤 글들은 한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그렸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이 여행을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출발 당일 저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10년 동안 세계 공항 순위 1위를 유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수준 높고 깔끔한 시설을 자랑한다는 인천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입국 심사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많았어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넓고 깨끗한 터미널 안은 밝은 조명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표지판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각국의 여행객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한 공항 직원분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를 안내했고 단 몇 초 만에 완료된 입국 심사에 인천공항이 유명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면서 저는 이 공항이 단순히 여행자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적 발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시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신속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와 버스, 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 중심부로 가는 전철을 타기로 했어요. 전철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전통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전철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반짝이는 별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차창을 타고 스치는 풍경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면모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여간은 넓고 쾌적했고 각종 안내판과 안내방송들이 여행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여기서는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현대 기술이 얼마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체험했어요. 저는 서울역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핸드폰에 적힌 숙소를 보여드렸을 때 택시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웃으며 목적지로 데려다 주셨어요. 내릴 때 서툰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셨고 그분의 인사가 제 여행에 설렘을 더해 주었어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매 순간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제 생각과 감정이 변화해 가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이 가진 따뜻한 현대와 기술의 진보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하루하루가 더욱 기대되었고 제 마음은 두근두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만난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이야기를 선물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렇게 제 한국 여행의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하루는 매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잠시 쉬려고 했어요. 카페 내부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주머니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제 지갑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갑에는 제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들이 들어있었기에 잃어버리면 큰 곤란에 빠질 것 같았어요. 당황한 채 주위를 둘러보며 지갑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했어요. 테이블 위와 아래 제가 앉은 의자를 살펴보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한 카페 직원분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객님 카운터에 놓고 가셨어요. 그분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제 지갑을 건네주셨어요.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지갑 안에 있던 모든 신분증과 카드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친절한 행동에 깊이 감동받았고 이 작은 기적이 오늘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순간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제 하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했어요. 택시에 탄 후 지금껏 제 여행 기록과 소중한 사진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보내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과 지금까지 제가 느낀 감정을 공유했어요. 유적지에 도착한 후 여기저기 살펴보며 사진 촬영을 위해 스마트폰을 찾던 중 스마트폰이 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어요. 저는 가까운 경찰서에 들러 이 사건을 신고하기로 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한 경찰관께서 다가와 제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경찰관께서 차분하게 사건을 기록해 주시며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무사히 반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예상치 못한 친절 덕분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유일한 연락수단인 스마트폰을 찾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관의 도움으로 택시기사님께서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셔서 제 스마트폰을 건네주셨고 모든 물건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날 저는 제 부주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친절을 받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면 스마트폰도 지갑도 찾지 못했을 텐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타인의 문제를 돕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인간적인 관계와 진심 어린 도움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한층 더 성숙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겪은 시련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겪은 모든 일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하루였어요. 다음날 서울의 아침은 부드럽게 내리쬐는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의 전통 문화를 깊이 느껴보고자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성문과 아름다운 기와 지붕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궁궐의 넓은 마당과 정원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그 오래된 돌담과 화려한 문양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오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경복궁 안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한복은 색색이 빛나며 움직일 때마다 우아하게 퍼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분들의 모습을 감상하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경복궁을 떠난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이곳은 좁은 골목길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주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나무문과 기와 지붕 그리고 정갈하게 꾸며진 작은 마당들을 보았어요. 각 집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툰 저의 영어 질문에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한옥의 역사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들의 진솔한 목소리와 미소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잠시 후 저는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가게에 들렀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부드럽고 가벼운 천이 제 몸에 감기고 화려한 색채가 제 모습을 한층 빛내주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골목길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해 주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인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인사동은 예술과 골동품, 전통 찻집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가게들은 모두 독특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상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공 예품들은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곳곳에서는 전통차를 우려내는 향긋한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한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어요. 그 찻집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고요한 음악이 배경을 채워주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 따스한 맛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인사동의 거리에서는 길거리 공연도 펼쳐지고 있었어요. 음악가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연주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공연에 귀 기울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제게 한국이 가진 다채로운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느낀 엄숙함, 북촌에서의 따뜻한 정취, 인사동에서의 예술과 맛있는 차 한 잔. 모든 순간이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멀리 느껴졌고 대신 진실한 역사와 따뜻한 인간미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 여행의 일정이 마무리될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던 나라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고 한국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호주 여행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생각났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는 바로 베테랑 프로듀서인 장성민 씨였어요. 호주 여행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장성민 씨와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장성민 씨는 저와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고 저는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방송국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만남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과 국제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장성민 씨께서는 먼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방송국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분주한 뉴스룸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계셨고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최신 뉴스와 정보가 전달되는 장면들이 비추어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껏 본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장성민 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저는 그분의 경험과 생각에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장성민 씨께서는 제게 한국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서 과장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외국의 다른 어떤 곳보다 정직하고 솔직하며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심도 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장성민 씨께서는 나라마다 정치적, 역사적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메모장에 중요한 내용을 적었어요. 진심은 모든 장벽을 허문다라는 그분의 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장성민 씨께서는 방송국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각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뉴스가 흘러나왔고 직원분들께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모습은 제가 전에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여기에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장성민 씨께서는 저에게 한국의 미디어 문화가 단일한 서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나라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이야기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들었던 편견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리며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장성민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지인의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 진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여행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방송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의 만남을 곱씹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는 생동감 있는 나라였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장성민 씨의 따뜻한 말씀과 정직한 태도가 큰 울림을 남겼고,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진실을 찾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만남들을 통해 진정한 인간미와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 여행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저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밤을 온전히 느껴보고자 했어요. 늦은 밤 저는 남산타워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버스를 타고 도시를 달리면서 창밖에 펼쳐진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버스 기사님께서 작은 사탕 한 봉지를 건네주시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다정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각 빌딩과 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높은 타워 위에서 바라본 도시는 낮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매력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에 서서 저는 지난 여행 동안 겪었던 여러 시련과 만남들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불안한 감정들 모두 지금 이 순간, 이 반짝이는 도시 불빛 아래에서는 작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어려움이 결국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친절은 제가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 놓았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 나라의 모습은 단순한 소문이나 미디어 보도에 의한 것과 다르게 제가 느끼고 경험한 실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진솔한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밤 남산타워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그 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현대와 전통, 기술과 인간미가 한데 어우러진 서울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타워 아래 작은 벤치에 앉아 제 여행 노트와 스마트폰의 사진들을 꺼내보았어요. 그동안 만난 사람들, 경험한 일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어요. 카페에서 지갑을 찾아준 직원분, 스마트폰을 찾아주신 경찰관, 스마트폰을 가져다 주신 택시기사님, 방송국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모든 기억을 한 장 한 장 적어 내려가며 앞으로 제가 쓸 여행 기사에 담으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제 마음은 이제 평화롭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제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과 걱정은 이제 이 따스한 불빛 아래에서 잊혀져 갔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 도시의 풍경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었어요. 남산타워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게 영감을 줄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깊은 역사를 가진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진실은 바로 사람들의 일상 속에,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소개하겠지만 각종 인터넷이나 떠도는 소문 등으로 미리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는 태도를 고쳐야겠다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보고 경험한 사실만을 전달하여 제 이야기를 읽고 보는 사람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세계의 좋은 나라들에 대해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